그때 그 시절 추억을 기록하던 미니홈피 기억하시나요? 당시 1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던 미니홈피의 창립 과정부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미니홈피를 공동 창립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 경영을 교육하고 있는 이종원 교수와 성공적인 기업 경영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4차 산업 이후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도 그 어느 때보다 기술이 중요해졌는데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또 기술을 경영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고민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호서대 이종원 학사부총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학의 부총장이시면서 다양한 직책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싸이월드의 네. 창립 멤버로 알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이분이 그 유명한 싸이월드의 창립자시구나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인기 엄청 났죠? 저도 이렇게 유명할 줄 몰랐었는데 네네.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네네. 저희가 처음에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미니홈피에 쓸 수 있는 사이버머니 도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요. 알죠. 네, 혹시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카드를 네. 만들었는데 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명절 때 가니까 세뱃돈보다도 네, 싸이월드 카드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어떻게 현금보다 더 좋아하는 게 됐구나라고 맞아요. 해서 그때 정말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도토리란 이름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도토리란 이름은요. 네네네. 처음에 고민도 되게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이버머니 이러면은 뭔가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니홈피를 기획한 그 기획팀장님이 보다 쉽게 또 우리 커뮤니티에서 친숙하게 네네.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도토리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그 점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연구실에서 창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연구실 제가 다니는 그 카이스트 대학원은 뭔가 좀 기술이 있으면 실제로 뭔가를 해보는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연구실이 뭐냐면 인터넷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네. 또 수익이 많이 나는 사이트를 많이 연구하는 사이트였고 거기서 후배가 취미로 하고 있는 사이트를 하나 저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처음 소개를 받는 순간 네. 야 저는 이게 딱 대박 느낌이 났어요. 흥분해가지고 며칠을 잠을 못 잤는데요. 마침 주변에 있는 돈이 있는 분을 이제 소개를 했고 네. 제가 그 사이트를 좀 쉽게 이름을 싸이월드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사이트를 상용화에 맞춰서 시작을 했고요. 네. 재미있는 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싸이월드도 나왔지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동창회 사이트로도 유명한 아이러브스쿨도 알죠. 저희 네. 싸이월드의 자극을 받아서 같이 만들었고 예. 아주 친했던 멤버들인데 약간 좀 서로 경쟁이라서 약간 어색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싸이월드의 몸값이 한때 1조가 넘은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페이스북 예, 창립자인 마크 주크버그에도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한때 이제 1조 6천억까지 갔었고요. 네네. 이게 하버드 대학 그 비즈니스 케이스에 한국 기업이 소개된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미니홈피 그 서비스와 네. 삼성전자입니다. 네. 마크 주커버그가 하버드 출신이라 아마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네. 약간 우스갯소리로 마크 주커버그의 아내가 중국 사람이라서 네. 그 중국 사람이 미니홈피를 하는 걸 보고 만들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네. 공식적인 얘기는 이제 페이스북 그 임원이 미니홈피를 만들었던 기획자에게 너희에게 정말 많은 영광을 받았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봐서는 지금 페이스북이 싸이월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건 확신합니다. 전 국민의 SNS이지 않았겠습니까? 예. 처음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움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 생각하면 계속 반성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좋은 서비스를 싸게 파는 게 제일 잘못한 거고요. 그 점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가르치는 과목이 있는데 네. 기업가 정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 기업가 정신 과목이 창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과목이에요. 그걸 좀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로는 글에 있는 죽은 지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겸손하게 배워라입니다. 현장에서 부딪혀라. 저는 지식을 글에서 배웠고 엄청 교만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창업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다 쓸모가 없더라고요. 네. 두 번째 배운 거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사람. 처음에 저희 기술을 갖고 너무 자만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로 성공한 게 아니라 점차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열정을 바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되더라라는 걸 배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지식이 필요한데 단순히 기술을 어떻게 경영에 접목해서 사업화할 것인지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었으면 아마 네. 1조 6천짜리를 70억에 파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을 70억에 예, 부락을 하셨군요. 예. 제가 네. 그 70억을 한 게 제가 실은 어머님 돈을 한 1억을 몰래 투자를 한 거였거든요. 예. 이자 좀 놓은데 좋은데 아. 가끔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안전한데 넣었지?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은 뜨끔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1조 6천억까지 갔던 기업이 결국 예. 2019년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갔습니다. 물론 먼저 뭐 사람이 중요하고 경건했다고 예. 말씀하신 거는 개인적인 그런 예, 거고요. 예. 예, 회사를 떠난 뒤에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또 예. 안 좋게 된 그런 이유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많은 기술을 가지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한번 고민해 볼 네. 문제인데요. 대개 지금도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뭐 지금은 챗GPT, AI 포함해서 기술을 얘기합니다.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실제로 고객에게 주는 상품과 서비스가 무엇이냐. 그게 진정으로 고객에게 감동, 그 기술을 줄 때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를 끝내고 저희가 나온 이후에 검색 서비스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역시 기술적으로 접근했어요. 네. 진정히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니어 홈피가 이제 닫혔다가 그 서비스가 중단이 됐다가 정말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서비스가 좀 복구는 됐습니다. 예. 복구는 됐는데 과거처럼 그때 그 감동은 되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창립자 입장에서는 이 점을 좀 보시기에 좀 씁쓸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떠세요? 매우 마음이 아프고요. 사실은 한동안은 그 미니 홈피, 도토리 이런 단어는 피하고 싶은 단어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첫 번째 잘못 결정한 데한 후회, 그리고 주변에서도 참 너무 바보같이 했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한때 열정을 바쳐서 만들었 것들이 서비스가 좀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후회 이런 게 많고요. 네. 대신 이제 뭐 이렇게 돈 못 번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걸 배웠다 이런 걸 하는데 네. 제가 지금 학교에 와서 그때 배운 것들을 학생들한테 좀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있고요. 네. 하는 얘기들이 늘 이런 겁니다.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라. 늘 겸손하게 사실을 직시해라. 그다음에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네. 그리고 다양한 경영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 방식도 네네. 철저히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이라고 하면 어떤? 사실 저는 그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경영학 교수가 실제 기업에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없다면 과연 그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음. 구체적으로 당신이 속한 기업이나 당신이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주는 걸 철저히 도와주면서 네. 티칭이 아닌 코칭 방식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은 성과로는 지금 8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전체 대학원생들이 버는 돈이 한 400억이 훨씬 넘을 것 같고요. 제 제자 한 명은 박사과정 3년 동안 네네. 무려 14억을 벌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논문을 쓰는 대학원이 아니라 뭔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는 대학원 그런 식으로 제가 받은 경험들이 아마 후학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장 경험이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그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예. 학생들이 좀 갖춰야 할 덕목 중에 첫 예. 번째는 뭐라고 보시나요? 반복되는 말씀인데 겸손이고요. 겸손. 네, 늘 배우려는 태도고요. 항상 계획된 대로 되지 않습니다.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늘 겸손한 태도로 배우고 또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나와 같이 관련을 믿고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 네. 그런 태도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점차 자기가 성장해가면서 사업 성공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가 정신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형식으로 수업 뭐 그런 클래스가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외국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예, 있습니까? 외국은 사실 그 훨씬 더 활성화돼 있고요. 네네. 미국은 사실은 미국의 그 스타트업이 된다는 것이 아마 이 기업가 정신 교육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스탠포드, MIT, 하버드 또 특히 이제 기업가 정신으로 유명한 작은 대학이 랩슨 칼리지라는 데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현장을 중시하고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배우도록 하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미국이 거대한 혁신 주체가 돼 있는 것도 이런 기업가 정신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평상시에도 예. 기업가 정신이 개인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말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네.
그 사람이 특히 우리나라는 돈, 그다음에 차, 집 이런 게 현시적인 이익에만 그걸 네네. 행복을 추구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서경준 교수님이 하셨던 톨스토이의 성장론을 듣고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성장론. 네. 예, 성장이란 무엇이냐? 첫째, 몰입이다. 무엇을 네. 하는지 모르고 몰입해서 하는 거다. 둘째, 공감이다.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다. 세 번째, 죽음에 대한 이해다. 내가 죽을지 모르니 네. 오늘 하루를 소중히 보내야겠다라는 태도다. 요 세 개가 바로 성장이다. 이 성장은 지락이다. 어떤 행복보다도 네. 즐거운 것이다. 왜냐?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집도 그때만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성장을 하면 항상 즐겁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지 말고 어제의 나와 앞으로의 나를 계속 성장시키는 게 저는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태도고 행복의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지금 바탕으로 볼 때 누군가 겸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분명히 정부의 지원을 좀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은 뭐 교수니까 조금 뚜렷한 좀 생각이 있는데요. 제 관점에서 보면 현재 그 기업과 중소기업 그 지원하는 정책이 좀 방향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은 정부가 코치가 되는 게 아니라 감독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독. 예, 직접 돈을 주고 홍보를 도와주고 연구 개발을 도와줍니다. 그게 아니라 네. 차라리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시키고 R&D,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을 잘하는 사람을 가르치까 그다음에 CEO를 육성하고 교육, 경영자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계속 쌓일 겁니다. 네. 아마 단순한 지원은 그걸로 끝맺는 그런 일회성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 사람과 교육에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창업도 해보고 네. 경영도 해보신 선배로서 우리 기업가들 또 스타트업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창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은 동영상에도 많이 준비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네. 보시고 미리 준비를 하고 하시면 네. 그러면은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네.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하고 그 해답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